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미국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예외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추세와는 달리 미국만의 독특한 면들이 상당히 많았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란 나라는 다른 나라처럼 외부 식민지를 열심히 개척하지 않은 이제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미국이 원체 넓기 때문에 내부의 인디언들이랑 싸우면서 서부로 가면서 이제 미국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똑같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밖에 드러나는 모습은 많이 달랐죠. 인구와 관련돼서도 미국은 상당히 독특한 나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미국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지금 이제 3억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죠.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 그리고 유럽, 전 세계 먹고 살 만한 많은 나라들이 다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거의 유일한 예외 존재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평균 연령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구매력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국가가 미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최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023년이죠. 미국의 이제 인구조사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장기 인구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081년부터 미국의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2081년이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 같고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 2081년이나 돼야 미국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미국의 인구 예외주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1년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만에 지금 급격히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24년, 25년 걸쳐서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현재 지금 밝혀진 바로는 한 0.5% 정도에 그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총량으로 보면은 한 150만 명 정도 증가를 해서 이게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를 조사하는 단위가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1년의 절반 딱 잘라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해까지 1년씩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지금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통계, 그러니까 2026년 올해 통계가 나오면, 그러니까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올해 이제 5달 후에 6월 30일까지 통계가 딱 나오고 나면 미국 인구는 1년 사이에 최대 한 40만 명 정도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1790년,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서부터 전국 단위의 인구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인구조사를 해봤던 나라죠. 그런데 미국이 정례적인 인구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단 한 번만 인구가 감소했어요. 언제 인구 감소했냐? 1918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던 그 시점에서만 이제 인구가 감소했어요. 유럽에 200만 명의 청년들을 이제 보냈으니까 일단 미국 내 인구가 없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그래서 1918년에 딱 한 번만 인구가 감소하고 그다음부터는 미국 인구는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했는데 2026년에 다시 감소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미국의 급격한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미국이 50년 만에 역이민을 달성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사람,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그다음에 미국에서 밖으로 이민 나간 사람들 이거를 비교했을 때 5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이민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규모 이제 이민 억제 그리고 추방 이런 것들이 병행되면서 미국 내 인구 구조가 지금 급변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통계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추정치로 보면 순 이민자 수가 270만 명에서 이제 130만 명, 그러니까 반토막 났으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미국의 인구는 2026년부터 인구가 줄어들지 아니면 2027년이 되면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아슬아슬한 변곡점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구 통계를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미국 내에서 태어난 출생하는
사망자보다 한 52만 명 정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26년, 그러니까 25년 인구 통계, 26년 중반까지 나오는 인구 통계를 보면 어쨌든 이민자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감소분을 미국 내에서 출생하는 아동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 부분 커버해서 일단은 인구 증가 추세가 유지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확실한 것은 2030년이 되면 미국에서도 이 페이스로 가면 출생 아동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순감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미국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늘어야만 미국 인구가 증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불안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당연히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출생아가 줄어들고 사망자가 늘어나더라도 미국 인구 전체는 증가해 라는 것이 그냥 불문율 컨센서스였는데 지금은 이것이 깨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민자 수가 한 130만 명 정도까지 줄어들었는데 이게 조만간 한 30만 명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추계가 나와요. 그러면 100만 명 이상이 더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이제 인구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줄다 보니까 뭐 실업률은 똑같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100만 명씩 인구가 이제 감소하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뭐 0.3%포인트 정도 이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의 인구학자들도 지금 올해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놓고 지금 고민하는 이제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25년 1월 달에 취임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인구 통계는 이렇게 딱 중반으로 꺾어가지고 2025년 7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가늠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이제 면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62만 5천 명을 추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62만 5천 명이 진짜다라고 생각하면 대폭적인 인구 감소가 나타날 것이고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저거는 좀 뻥이고 불법 이민자 추방이 적다라고 추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미국 행정부의 셧다운이 이제 여러 번 있고 장기화되면서 지금 이제 통계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25년 변동치가 이제 제대로 집계가 될 것인가라는 의구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추정치들이 이제 동원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브루킹스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이민자 수가 최대 한 100만 명 정도 이제 감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출생아도 줄어들고 이민자도 100만 명 가까이 감소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 추방되고 기타 등등 되면 이미 인구 감소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에서 인구 감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규 유입자 감소, 이민자 감소, 미국이 장벽을 걸어 잠기고 추방당할지도 몰라라는 이제 두려움이 커지면서 이민자들이 이제 미국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미국의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미국이란 나라도 이제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것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2081년 뭐 이 정도 돼야 인구가 감소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좀 빠른 2060년대 정도부터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 트럼프가 그것을 적어도 30년 이상 어떻게 보면 한 50년 가까이 당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코로나19 과정에서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던 나라인데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이 추세가 한꺼번에 바뀌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봉헌했던 이민자 감소, 불법 이민자 추방, 기타 등등의 공약이 미국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이 이민자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 줄어들면 미국 사람들 살기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한정된 일자리, 한정된 주택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이 약화되지 않냐. 그럼 어떻게 돼? 주택 가격도 낮아지고 일자리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살림살이 그리고 결혼 이런 것들이 좀 쉬워지다 보니까 아이 하나 더 낳을까? 라는 생각도 쉬우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인구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민자 충격 때문에 미국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이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악관 관계자들의 표현들도 비슷해요. 미국 백악관에서 이 인구 문제 그리고 이민자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 이제 스티븐 밀러인데 이 스티븐 밀러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은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아주 엄격한 이민자 통제 정책을
실시를 해왔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미국에 이민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국경도 엄격하게 봉쇄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어떤 나라였냐? 최강대국이 됐고 압도적인 파워를 누렸다. 그러니까 이민이라는 거하고 미국의 미래하고는 굳이 같이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인구가 중요하다라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 가정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아이들 이것이 진짜 국력이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애들 잔뜩 들어오는 것들은 미국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이런 강력한 이민 억제 조치를 취했던 것은 미국 내에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붐 때문에 미국 안에서 태어나는 애들만 하도록 주택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던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민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추세가 이제 한풀 꺾이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제 이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미국 역사인데 글쎄요 이걸 이렇게 해석해도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인구가 중요하다면 왜 방글라데시가 뉴질랜드보다 더 못 사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는 데서는 인구보다도 적절한 투자, 과감한 투자가 중요한데 미국은 현재 데이터 센터, AI 이런 거와 관련돼서 대규모 투자가 정말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냐. 어떤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인구가 뭐 불법 이민자 추방 그리고 이민자 감소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AI 시대에서는 인구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도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 대비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인구를 줄이면서 이제 잘 적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의 문제가 미국의 경제를 뭐 억제한다든지 경기를 후퇴시킨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제 호응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인구 구조들이 변화하면서 이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18세 즉 대학에 진학해야 되는 학생들 연령이죠. 이 만 18세의 인구가 이제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면서 대학 등록률이 감소를 하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연쇄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제조업 관계자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내 노동력 부족에 대해서 이미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건설업이라든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노동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될까 우려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이제 저렴한 몸값을 자랑하던 이민자들까지 안 들어오면 야, 미국의 제조업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들 이제 커지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셀프 계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던 인구 감소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인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날 경우에 미국 사람들이 적응 가능할까라는 이제 궁금증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겪어봐야 이제 알겠습니다만 미국이란 나라를 다른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해라고 하는 핵심 포인트는 인구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미국의 이와 같은 이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인구 감소의 가속화라는 것은 미국한테 과연 장기적으로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속적인 이민자, 근데 이민자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이민자와 달리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민자는 몸값 낮고 저학력층도 있습니다만 고학력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민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지금 아래쪽에서의 이민은 막고 위쪽에 돈 많고 잘 배운 사람들만 받겠다라고 하는 선택적 이민 정책을 통해서 미국을 보다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이러한 이제 프레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미국에 생각했던 것만큼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되고 이런 구조로 될지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미국의 경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예외주의, 대표적인 예외주의가 이 미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이제 확신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1년 만에 무너지고 있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뭐 인구와 관련돼서 저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앞으로도 관련된 이야기 종종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